흔히들 아시겠지만은 암 환자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식단을 했더니 암이 완치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한테 어떤 음식이 좋은지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흔히들 아는 브로콜리 이런 채소를 먹었더니 암 발생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께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주파 원형 치료를 초기에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병행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실패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말기암 환자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안 좋아지시는 분들, 임종까지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보호자분들이랑 소통할 때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정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상태가 되면은 가정으로도 연계해서 가정에 가정간호사가 가서 가정에서도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저희 병원만의 또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에 좋은 대표적인 5가지 음식의 효과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십자가 채소인데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글루코시네올레이트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는 체내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환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암 종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파는 항암 작용이 뛰어난 물질로 암세포의 자살을 촉진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항암 성분이 손실돼서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C와 비타민K,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확산을 억제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항산화 방어를 강화합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효과는 구강암, 식도암, 결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항산화 성분 같은 경우는 DNA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 변이를 막아서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은 생으로 먹어도 되고 많이들 먹고 있는 방식인 스무디 그리고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은 암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데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 신체가 암과 싸우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섭취 방법은 연어 같은 경우는 구이, 스팀, 생선회 등으로 섭취할 수 있고 가능한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생선 같은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강황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제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멸을 촉진합니다. 커큐민은 또한 항산화제로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강황 같은 경우는 대장암, 유방암, 피부암, 폐암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커큐민 같은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분자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암의 성장을 막습니다. 강황은 아시다시피 카레에 들어가는 물질인데요. 향신료에 사용하거나 강황차나 커큐민,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큐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균 항바르스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화합물은 발암물질이 몸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섭취 방법은 마늘은 생으로 섭취하거나 요리에 첨가해도 항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알리신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니까 다져서 10분 정도 둔 후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각각의 고유한 성분을 통해 암 예방 및 관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 환자한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한테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 음식을 얘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질산염, 아질산염과 같은 항물질로 처리를 하는데 이 물질들이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공 과정을 거친 육류는 조리 과정에서 특히 발암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DNA 손상을 일으켜 암 위험을 매우 높입니다. 가공육 같은 경우는 특히 대장암, 위암, 직장암 같은 소화기관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가공육 섭취가 높을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가공육 대신 신선한 육류나 대체식품을 선택하고 가공육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대표적으로는 청량음료, 케이크, 사탕 같은 건데요. 이는 체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데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위험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과 관련된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비만은 13종 이상의 암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당분 섭취를 줄이고 만약에 단 음식을 먹고 싶다면 과일과 천연 시럽 등 천연 당분을 섭취하여 단맛을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튀긴 음식입니다. 이제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화학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또한 튀긴 요리에서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암 발생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 내에 축적되어 염증과 산화를 유발합니다. 튀긴 음식과 관련된 암으로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과 같은 암들이 튀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 있고 특히 트랜스 지방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나 이런 스낵류들은 피하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류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튀겨서 먹기보다는 이제 굽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